전교조 출신의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요, 음주운전을 비롯해서 과거의 전과가 논란이 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정치 중립 의무가 있는 교육감 재직 시절에 이 여러 차례 정치 편향 발언 또는 주장을 내놓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 인사청문회를 단단히 벼르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 세종시 교육감 시절 자신의 SNS에 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이 검찰의 자녀 입시 비리 수사를 두고 검찰의 칼춤이라는 글을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최 후보자는 우리나라 법을 이 온나무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떤 사람은 만져도 멀쩡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근처에만 가도 옷이 올라 고생한다고 했고요. 이어 오늘 조국 가족을 향한 검찰의 칼춤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을 지켜보며 아직도 우리나라 법은 온나무법인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리고 오늘 이재용 가석방 결정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교육감의 본분 가운데 첫째는요, 학생들, 학부모들의 권익을 지키는 거겠죠. 그런데 최규진 당시 교육감은 다른 일도 아니고 입시 부정 비리로 부부가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조국 사건을 두고 이 단죄에 나선 검찰은 비판하면서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렸다, 이런 평가를 받는 조 전 대표는 옹호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가석방을 겨냥함으로써 대기업 총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저렇게 드러낸 겁니다. 정치 중립 의무가 있는 교육감이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문제는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세종시 교육감이던 2019년 최 후보자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조국 전 대표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법살인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당시는 안 전 지사가 이 비서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은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최 후보자는 또 이 안 전 지사의 오랜 멘토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최 후보자는 또 당시 약 2개월 동안 조 전 대표를 옹호하는 글을 10여 건이나 SNS에 공유를 하기도 했는데 아픈 마음이라거나 미안한 마음 등의 표현도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야당에서는요, 교사를 비롯한 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규정한 헌법도 지키지 않은 후보자가 어떻게 교육부 장관을 맡느냐,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은요, 아시다시피 헌법과 관련 법에 따라서 당적을 가질 수가 없고요, 정당 활동에 관여할 수가 없고요, 또 정치적인 발언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감 선거도 어느 한 정당이 지지하거나 또 선출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데요.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인 코드 인사들이 대한민국 교육을 민주당원 양성소로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또 앞서 최 후보자의 음주 전력을 문제 삼으며 최 후보자 지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정재석 전북교사 노조위원장은 이 성폭행과 입시 비리를 저지른 안 전 지사나 조 전 대표를 옹호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진영 논리로 옹호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후보자의 논란의 발언들 이뿐만이 아닌데요. 이번에는 북한과 관련한 그 발언이 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조선일보를 통해서는요, 최 후보자가 과거 SNS를 통해 이 북한에 다녀온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평양이 자신감을 찾게 돼 반갑다라는 글을 올렸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해당 글은요, 이 최 후보자가 2007년에 처음 작성한 것으로 이후 2013년, 16년, 18년 등 여러 차례 재차 게시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최 후보자는 이번이 네 번째 평양 방문이라고 밝히며 이 과거 방문했을 땐 이 순안공항에 첫 발을 딛는 순간 나도 모르게 감동의 눈물이 흘렀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땅에 입맞춤하고 싶을 정도로 감격했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외국 공항에 내릴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2년 전 방문했을 때보다 이 시민들의 표정이 훨씬 밝아지고 활기차게 느껴졌다. 전체적으로 자신감을 되찾은 듯한 느낌이 들어 반가웠다. 평양 시내 오래된 아파트도 이 새로 외벽을 페인트 칠해서 우중충하던 분위기를 완전히 벗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어 최 후보자는 평양 시민과 사진을 찍은 이 경험을 적으면서는 주민들과 어울려 사진을 찍는 것을 그대로 허용해준다. 많이 달라진 모습이 놀랍고 한편 기쁘고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 북쪽이 최악의 상태를 고난의 행군으로 이겨내고 이제 자신감을 갖게 된 것 같아 좋았다라고도 했는데요. 최 후보자는 해당 글에 대화를 나눈 북한 주민이 누구인지 궁금하다라는 댓글이 달리자 함께 찍은 사진이 있는데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공개하고 싶다 이런 답변을 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세종시교육청 브리핑에서 나온 노인 비하성 발언과 또 과거 충남 장학회 상임이사 시절 한미 FTA 반대 집회에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듯한 글을 SNS에 올린 것 등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최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만 70세가 넘는 분들은 선출직에 출마하지 않도록 법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라는 발언을 했던 걸 두곤 최 후보자가 올해 72세라는 점을 들어 선출직은 안 되고 임명직은 괜찮은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2011년 한미 FTA 반대 집회와 관련해서는 교실에서 FTA 내용을 제대로 알리고 토론 수업을 꼭 해야 한다고 주장한 걸 두고는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려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과거 발언 논란에 대해 최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 때 소상히 잘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은 최 후보자의 과거 발언뿐만이 아니군요. 교육감 그리고 한국토지공사 감사 시절에 이 외유성 출장을 했다는 그런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요, 이 최 후보자는 이 세종시 교육감으로 일하던 2016년 8월 6박 8일간 이 북유럽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를 방문하는 이 국외 현장 직무 연수에 다녀왔습니다. 최 후보자를 비롯해 세종교육청 소속 교장과 교사 등 총 30명이 참가했고요. 당시 일정표에는 헬싱키에 도착한 이튿날부터 사흘간 유치원과 고등학교 등 현지 학교 방문 등 업무 관련 일정을 소화한 뒤에 나머지 이틀은 관광 일정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관광 일정에는 핀란드 유명 건축가인 알바 알토가 설립한 이 가구 브랜드 매장 방문, 또 핀란드 헬싱키의 유명 관광 명소인 암석교회 등 탐방, 그리고 에스토니아로 이동해서는 유람선 탑승과 또 탈린 중세도시 관광 등이 있었고요. 이 연수에 들어간 비용 총 약 1억 2,500만 원, 세종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6박 8일을 지금 여행을 갔는데 적어도 이틀은 외유성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네, 또 김민전 의원은요, 이 최 후보자가 한국토지공사 감사 시절인 2007년 5월에도 외유성 출장을 갔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최 후보자는 공공기관 공기업 감사 포럼 소속으로 해서 다른 공공기관 공기업 감사 20명과 함께 남미 3개국 출장길에 올랐다가 외유성 출장 논란이 불거지며 조기 귀국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일정에는 이틀에 걸쳐서 브라질 이과수 폭포수 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관련해 김 의원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차례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외유성 해외 연수를 반복했다는 것은 도덕성과 또 공직 윤리에 중대한 흠결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후보자는요, 과거 정치 편향성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서는요, 곧장 또 해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논란이 되자 최 후보자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이 각각의 출장에 대해 설명을 내놨습니다. 우선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연수는 해외 혁신학교 선전지 견학을 위해 진행된 연수이고 자신은 을지훈련으로 인해 먼저 귀국했다고 설명하면서 외유성 출장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 2007년 공공기관 감사단 해외 연수에 대해서는 당시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행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사과드렸고 지금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교조 출신의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세종시 교육감을 지내고 있는 와중에 이제 발탁이 됐죠. 그런데 세종시 교육감을 이분이 3연임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감이라는 자리는 당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정치 활동할 수가 없고요. 또 정적인 발언을 하는 것도 금지가 됩니다. 공무원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교사 신분, 그러니까 교원 신분을 아울러서 가지는 그런 성격의 자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육감 재직 시절에 SNS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치 편향성의 발언을 했다. 이런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고요. 연일 최 후보자의 그 논란의 발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최교진 후보자가 의심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소명을 하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야당의 질문에 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사청문회 때 문제가 됐던 자료 제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선의를 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한 명을 쫓아내자고 지금 조직을 개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더라도 정치권의 영향력을 영향받지 않게 중립적이고 공정한 방송 시스템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 초기의 인사는 그래도 좀 실용적이고 나름대로 좀 신경을 썼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후반기로 갈수록 점점 색채도 짙어지고 또 부적절한 인사들을 많이 기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검증을 꼼꼼하게 했다고 그러는데 다른 부처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입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이나마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육이 바로 섰기 때문인 것인데요. 근데 이분이 SNS에 이야기했던 대로 만약에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성폭력으로 국회의원직과 구속까지 된 사람을 그다음에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입시 비리지 않습니까? 자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북한이 지금 현실이 어떻죠? 가서 감정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뭐 정말 눈물이 난다는 이야기와 함께 북한이 자신감을 가져서 뭐 좋다는 이야기라든지 만약 이것이 교육부 장관 본인의 철학과 생각이라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킨다? 글쎄요, 정말 대한민국 학생들 교육이 어떻게 될지 걱정스러운데 과연 이런 문제까지 검토했는지 저는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네.